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만은 합의엔 이르지 못해서 추경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찬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회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은 뭐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이제 가장 이른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는 이제 30일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고 앞부분에 한 15분 정도 모두 발언에 이제 15명 정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10시부터 한 12시 1분 정도 이렇게 2시간 남짓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우선 총평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상당히 다른 형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신선한 느낌도 있고 예전에는 기자회견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부터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전에는 사전에 약속 대련하듯이 네. 질문 내용을 줘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답변하라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리 질문지 주기도 하고. 예, 네. 그럼 잘 아실 테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우스꽝스럽다 다 고쳐야 된다 해서 아예 그것 없이 그냥 추첨으로 해서 즉석에서 바로 나오는 얘기들을 했다는 그 형식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보여요.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절제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절제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얼핏 보였고요. 특히 이제 인용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끌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물론 2시간 동안 하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겠지만은 그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모들이 인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자기 그 화법의 일종의 습관인데 근데 그러더라도 인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참모들의 진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잘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그걸 뭐 자화자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볼 때 좀 지나쳐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화자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화자찬한 거는 같지는 않고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 것 같고 지금은 국정 초기이기 때문에 야당도 인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는 때 그냥 융단 폭격을 가하든 뭘 하든 그렇게 공격을 해야지 그냥 대체로 무난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데 인사 같은 건 참 잘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리 부분은 뭐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나머지 장관 부분은 대체로 다 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니까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일문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는 게 이게 야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아닐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아닌가. 나름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잘했습니다. 형식이 아주 신선을 했고 전체적으로 좀 자신감을 보여준 기자회견이었다. 서른 의원님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한 달간의 또 평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길 좋아하죠. 또 달변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기자회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슨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무슨 뭐 기자회견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 근데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얘기를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북한과의 관계, 특별히 이제 미국과의 통상 문제, 더군다나 루비오 국무총리가 국무장관이 지금 오려고 그러다가 닷새 앞에 취소를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관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트럼프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좀 국민들이 알고 싶어요. 또 뭐 한 달밖에 안 돼서 할 얘기 없다고 그러지만 왜 할 얘기 없어요? 지금 뭐 장관들 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 정말 계속해서 지명할 거냐. 국무총리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추경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무슨 특활비를 부활한다는데 엊그저께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윤석열 그 대통령 때 다 깎았는데 그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할 얘기가 많잖아요. 예.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주변에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 또 뭐 지금 주택 정책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맛보기다. 뭐 이거 협박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맛을 보여줬는지. 나는 그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예.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말에 대한 신뢰성을 해보고 해야 돼요. 예. 과거에 말을 많이 했는데 신뢰성이 결여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기억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말과 하는 일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지금도 계속해서 뭐 협치한다, 뭐 야당 대표를 만난다, 뭐 밥도 먹고 그러면서도 초청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아무리 무슨 뭐 2시간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아주 미끈하게 말을 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말에 신뢰성이 없으면 국민들이 예. 믿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무슨 형식이 어떻다든지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을 임하는 그 태도가 말보다는 네. 그분이 하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실천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네. 앞으로 그 실천하는 그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이제 언론들이 많이 쓴 거 보면은 이제 뭐 새 정부 초기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한쪽으로 편중돼서 쓰지 않겠다. 차이는 뭐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맛배기다. 그래서 추가 대책을 사실은 좀 예고했다. 이제 이런 평가도 좀 나오는. 인사를 참 잘하려면은 예. 고객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하면서 이 보수정부 세력들을 다 끌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은 쉽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정부의 이 칼라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은 잠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또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 그걸 오케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등등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인사를 좀 더 과감하게 문을 확 열고 서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이라도 데려오면은 그 사람 다 충성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에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해서 이제 뭐 장관은 다 이제 채웠으니까요. 예. 그래서 인사 문제에서는 뭐 야박하게 보면은 뭐 제대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은 현재 있는 여건을 놓고 생각하면은 저 정도 인사는 잘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을 중진 현역 의원들을 많이 장관으로 배치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면면을 보는 사람들 다 괜찮아요. 뭐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은 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이런 인물들로 장관 인선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했는데 잘 모른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깔려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사는 지금 장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대체로 무난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목사님도 인선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할 얘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못했지. 아니 지금 뭐 교육부 장관 후보는 무슨 표절을 10개 이상이나 했다는데 또 무슨 여러 사람들 그 뭐 재산 축적 과정이라든지 문제가 많아요. 외교부 장관 후보도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어제 우리 국무총리 지금 됐습니다마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자신이 그런 청문회에서 인사 규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만한 분인가? 뭐 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범이다. 재판이 줄줄이 있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에다가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이 그런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서 그 후보를 제대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 자신이 저런데 무슨 또 국무총리 된 사람이 저런데 무슨 장관 뭐 이러니까 말을 안 이 어이가 없어서 말하는 건지 할 얘기가 없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지금
인사 부분은 앞으로 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제 뭐 인사와 관련해서 뭐 인사 통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연결돼 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도 좀 의미 있게 들리던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좀 봐야 될 텐데. 청문회를 해보면은 뭐가 더 확실하게 밝혀지겠지만은 예. 국회에 있었던 지금 계신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국회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는데 뭐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오늘 어제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제 처음으로 협치법안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1호 협치법안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오늘은 추경과 어제 이제 총리 인준하는 야당이 이제 불참했고 오늘 추경안도 조금 어떻게 될지 싶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일단 밤새 그 소소위라고 예결위 그 내부에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지금 결렬돼서 오늘 아마 민주당 주도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그런 상황인데 그 쟁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의 이제 뭐 범위라든지 거기에 예산을 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어떻게 나눠낼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 특활비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다는 것이고 소소위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이제 최종 그 뭐 확인은 좀 덜 된 상태인데 이제 보도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법 개정안을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잘한 거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면은 해결점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산안 부분도 해결 안 될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습니다. 밤샘하고 아침까지 또 했으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디서 먼저 그만합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글쎄요, 오늘 오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시간은 넘어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적어도 예산안은 가지고 추경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양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당이 좀 야당을 달래는 쪽에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보이는 게 여유가 절대 다수 아닙니까, 여당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게 안 푸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당이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 어디라도 그참 물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거든요. 뺨 맞는 격인데 지금 여당은 원내 전략을 저렇게 푸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가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은 이제 국민의힘이 약속을 파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상 과정을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종합정책질의 하루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틀 하면 합의한다고 했는데 이틀까지 했는데 왜 이제 합의를 해주지 않느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협상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협상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안 했으니까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안 처리 과정이 그거 민주당이 뭐 그저께 했던 걸 좀 생각해야 돼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그 특활 문제, 대통령실 특활비, 특수활동비, 그거 쓸데없는 거라고 다 깎았잖아요. 엊그저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겠다, 꼭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죠. 잘못 생각했다. 그거 뭡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대통령 특활비 필요하죠.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깎은 게 잘못이죠. 역대로 나오던 일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쯤이든지 두 달쯤이든지 그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좀 민주당도 한번 해보고, 당해보고, 그 다음에는 특활비 부활해야죠. 그거야. 그러나 나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민주당도 지금 해달라 그거는 너무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민생 쿠폰 문제는 그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만요. 그 여러 가지 쟁점 외국인들에게 주는 돈도 많다고 그러고 외국인은 아마 조선족인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얘기도 있고 배분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든대 몇백억이 든대요. 글쎄요, 언론에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그 배분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좀 여야가 좀 필요한 일이니까 민생을 회복하는 일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여야가 좀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특활비 같은 건 민주당이 부끄러운 일이죠. 저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걸 금방 몇 달 만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조금 정신 좀 차려보고 나중에는 부활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자, 오후에 있을 추경안 처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안철수 혁신위원장, 송원석 비대위의 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 이렇게 이제 뭐 투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혁신위를 다음 주에는 혁신위를 이제 출범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비대위 체제 자체가 이제 친윤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혁신이나 개혁이 제대로 될까 이런 좀 의구심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 침이 됐어요. 여러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러나 네. 우리가 나라가 잘 되려면은 뭐 그렇게 조롱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야당도 잘 돼야 그래야 국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혁신위원회가 고강도 혁신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혁신을 하려고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 저건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에 네. 대해서. 지금 뭘 혁신하겠다? 인사혁신? 인적 청산 뭐 이런 누구를 청산합니까? 일부 주장하는 인적 청산을 누구를 청산할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 107명인데 예. 3년 남았어 임기가. 무슨 재주로 누구를 어떻게 척결을 합니까? 저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되지도 않고 과거에 시도 여러 번 해봤지만 안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일은 저는 빨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바꾸고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8월 중순 9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거는 7월 말이든지 8월 초든지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정상적인 당을 출범을 시키고 그 당대표가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에 의해서 개혁을 추진을 하고 네.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인적 청산이라는 누가 뭘 어떻게 해서 인적 청산을 지금 합니까? 인적 청산은 지금 할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어요. 예? 이 사람 뭐 당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자기가 긴급 조치를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책임이 온통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누가 당 안에 그걸 청산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좀 잘못된 사람은 있지만 저는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대통령은 뭐 지금 탈당한 상황이죠. 네. 전당대회를 해가지고서 정상적으로 당을 만들고 당의 체질을 점점 바꿔나가야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안철수 의원이 무슨 재주로 지금 국민의힘을 뭐 바꾸고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이고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예, 그동안에 무슨 인적 청산이 되고 국민의힘을 혁신할 수가 있습니까? 당이 그렇게 간단해요? 하루아침에 혁신하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참 국민의힘이 안일한 집단 같아요. 지금 권력도 놓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원인이 윤석열부터 국민의힘에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바꾸려는 이런 모진 각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건 뜨뜻미지고 나게 가고 있어요. 그런 감각 가지고는 네. 이 현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런 당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는 이런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건 내가 볼 때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든지 위에서 내려가든지 당원들이 뭉쳐가지고 우리 살 길 찾자. 이런 각오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 백지 상태에서 완전 새 출발. 완전 새 출발하겠다. 이런 네. 각오가 돼야 그나마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이제 새롭게 생각하겠구나.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나올 텐데 지금 이 상태로 가지고는 국민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회 상황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일단 총리 인준안이 야당 불참 속에 이제 처리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추경안도 또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여야 이제 대치 상황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질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이제 쟁점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인사청문회도 이제 줄줄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좀 협치할 수 있는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연장인데 네.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놓쳤잖아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게 맞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야당하고는 다르다. 여당이 하는 데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한다. 그리고 여당이 잘못한 거 가차없이 공격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어제 같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을 때 예. 잘못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 지적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이건 잘했다. 그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건 다른 자세네. 국민의힘이 앞으로 뭘 기대해봐도 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자기 혁신을 해야 돼요. 진짜 혁신이 필요한 게 지금 야당입니다. 오히려 야당이 진짜 혁신해야 돼요. 예. 그 혁신을 못 해내면은 내가 볼 때는 과거에 그 4.19 혁명 나고 난 뒤에 자유당이 완전 망했거든요. 민주당이 전부 다 잡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60년대입니다. 옛날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이 상황에서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해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 딱 맞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몰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정신 차려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지만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돼. 더불어민주당도.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국민의힘이 뭐 다 국민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러는데 41.5%를 받았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41.15입니다. 1%를 예. 받았어요. 1,440만 표예요. 예. 지금 현재 국회도 사실 의석수는 저렇게 많지만은 따지고 보면 5% 정도 내예요. 국민들의 그 지지를 보면. 이거를 민주당이 알아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한 거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한 걸 보면 폭주예요. 폭주. 협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도 낸 정당이니까 여당이 됐으니까 이게 민주당이 좀 대승적인 차원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예. 법사위원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야당에게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해요, 막? 예. 예? 무슨 협의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네.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될,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지만 예. 민주당이 협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야지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걸 보면 제정신이 아니고 예. 상식적이 아니에요, 저거는. 알겠습니다. 저런 태도를 나는 바꿔야 되고 예. 이제는 좀 성숙된 정당으로 여당으로서의 조금 의젓한 모습, 양보하는 모습, 이런 같이 가는 모습 이걸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그 말씀 이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임명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여당이 자신의 변화가 없으면은 여당도 역시 나중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혁신 그리고 이제 협치하려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